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마약 마약을 이렇게 운반하는 걸로 의심되는 밀매 어선을요, 두 번째로 이제 그 포격을 해가지고요, 3명을 사살했다. 이런 데 그 보도가 뜹니다. 마약 운반선을 저번에 그 옛날에 제가 한 방송했죠. 처음에 그때는 11명을 사살했어요. 11명을. 이번에 두 번째 공격으로 3명을 사살했다. 그러게 며칠 전에는요. 며칠 전에 그 12일 날 그때 그 베네수엘라의 그 참치잡이 어선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좀 의심이 갔는지 베네수엘라의 그 참치잡이 어선을 8시간 동안 납포해가지고 수사를 한 이런 이제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뭐라 하냐면 이거는 이게 전면적인 침략이다. 전쟁이다. 미국이 전면적으로 우리 베네수엘라를 침략했다. 전면적 전쟁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뭐 이제 그 미국하고 강경하게 한번 대응하겠다. 이런 이제 그 목소리만 크죠. 그러게 뭐 싸움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전면적 침략이 나면서 강하게 그 미국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그 목소리는 마두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그 전쟁은 냉엄하게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힘으로. 과연 이게 베네수엘라가 뭐 민병대 뭐 400만이 넘는다고 더더욱이 그 미국의 구축함 한 3척 정도면 이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순항 미사일이 한 2,500발 있다는데 2,500발 과연 이게 그 베네수엘라가 상대가 되겠냐? 나라 경제가 무너져 가지고 뭐 거기 여성들이 뭐 매춘하려고 외국에 그 떠돌아다니는 이런 이 나라에서 민병대 가지고 이게 그 최정의 미군과 전쟁의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뭐 허세를 부리는 거죠. 국내 정치용입니다. 국내 정치용. 이런 식으로 그 가다 보면 진짜 전면전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그 파나마, 미국이 파나마 그 사건도 있잖아요. 파나마 운하. 바로 그대로 들어가서 정권을 레짐 체인지 교체해버리는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 부시 때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은 힘이 지배하는 시대인데요. 이걸 제가 여기 계속 왜 베네수엘라 문제를 다루느냐. 그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재명의 그 별명이 대한민국의 차베스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 있고 우리나라 찌베스, 이재명이가 완전히 베네수엘라 차베스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도 그 반미 친중 국가고요. 이재명이도 반미 친중 정권이다. 그러면서 계속 반미 행보를 하고 있는 이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포퓰리즘 계속 그 국민들한테 현금 살포가 망하는데 이재명이도 계속 현금 살포 이번에 2차로 하잖아요. 이것도 비슷하고요. 실제. 그리고 베네수엘라도 그 부정선거 뭐 거의 확실하죠. 그게 이재명이도 그 의혹으로 계속 조사,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국민주권 정부잖아요. 국민주권 정부. 근데 이재명이도 국민주권 정부다. 계속 말마다 이게 국민을 내세우는 게 독재자들이 쓰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뭐 베네수엘라하고 이재명이 그 좌파 정권이 뭐 모든 구호 대법관 내린 것도 똑같죠. 대법관 차베스가 한 5명 내리니까 이재명이 12명 내리고 하는 게 꼭 베네수엘하고 똑같은 짓을 이재명이가 완전히 뭐 쌍둥이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봐도 이재명 정권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하고 같은 운명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요, 반미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손을 봅니다. 자기한테 큰 도움을 준 뭐 찰리 크크 이런 분들에게 끝까지 추모하고 돌보지만 자기한테 피해를 준 사람은요, 끝까지 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뭐
우리가 이제 뭐 마약을 미국에 팔아가 배를 공개 이런 건 아니더라도 지금 벌써 그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게 모스탄 대사관이 그 직접 NNP 뉴스하고 대담해서 직접 밝힌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서 모종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대담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어떤 조치가 나올지.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금 관세 협상이 사실상 저는 파탄 났다 보거든요. 일본은 이제 그 오늘부터 15% 관세죠. 근데 우리나라 여항구가 뭐 미국에 또 갔는데요. 여항구 정도의 좌파 가봤자 아무도 못 만난다니까요. 아무런 게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분노할 거예요. 자기들이 뭐 먼저 이게 3,500달러 뭐 투자한다더니 뭐 갑자기 뭐 보정을 서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그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할 겁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응징을 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그 협상이 파탄으로 갔다. 이런 경우에 그냥 경제적으로 관세 25%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뭐 새로운 응징이 아니잖아. 원래 너무나 당연한 응징이고. 그 외에도 이게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관세 25% 플러스 이놈이 사기를 치네. 완전히 어떻게 이제 요리하느냐, 길들이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모스탄 대사나 그 대담에 보면 이제 중국의 그 부정선거 카르텔 전 세계적인 이걸 파헤치면서 한국까지 파헤친다. 이런 식으로 그 중국하고 연계된 조직이 있을 수 있잖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여론 조작부터 투개표까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인이 선거에 개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파헤쳐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완전히 뭐 끌어내리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길들이는 게 얼마든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이제 그 주둔 비용을 대폭 계속 올려달라. 안 되면 이게 그냥 미군을 일부 철수시켜버리는 그러면서 그 대만 쪽으로 배치하는 이러면 이게 또 안보 비용이 난리 날 겁니다. 주한 미군, 주둔비나 그 다음에 그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이런 거로 이재명이를 한번 길들이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방법으로 김정은을 통해서 이게 또 길들일 방법이 있죠. 김정은하고 이제 계속 트럼프가談判진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이 뭐 ICBM만 포기하면 미국만 포기하면 일부 이제 핵 보유를 눈 감아주는 이러면 이게 또 우리나라가 타겟되니까 난리 나잖아요. 거기에 이재명을 패싱시켜버리는 이재명을 패싱해서 김정은하고 직거래를 해가지고 뭔가 이게 결정타를 먹이는 이재명 정권. 이런 식으로 미국이요. 카드는 많이 있다 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경우로도 이재명을 그냥 두진 않을 거다. 협의가 안 되고 사기당했다고 기분이 들 거 아닙니까? 협상하는 게 파탄이 났고요.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미국하고 이제 통화 서합이 안 되면 우리가 이게 달러도 없어요. 미국에 투자할 돈도 없다고요. 1년에 2, 300억 최대한 동원하는 건데 그까는 이게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봐도 관세 폭탄 플러스 정치적인 폭탄을 맞을 수가 있다. 그게 뭐 중국과 관련된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북한과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이제 주한미군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게 한번 손을 잡고 우리 모스탄 대사가 면회 가듯이 트럼프가 지금 분위기 같으면 안 올 가능성도 저는 많다 보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 같으면 오겠어요? 협상이 전혀 안 되는데 안 오면 이게 또 난리 날 텐데 와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번 면회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게 이것도 난리 나잖아요. 하여튼 이재명의 박살내는 이런 데 비장의 카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 운명을 보면요. 이재명의 운명, 마두로 운명하고 이재명의 운명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두로가 제대로 찍혀가지고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미워하는 게 이재명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저는 반드시 끌어내리는 이런 데 강펀치를 날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베네수엘라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어떻게 길들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